안녕하세요. 광교곰입니다. 대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양도세, 중과세 배제 정책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2022년 5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이것은 그 세법을 개정한 게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이 기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잔금을 이 기간 중에 치는 분들한테 이제 중과세가 배제되는 겁니다. 물론 그 1가구 1주택 뭐 비과세 대상은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다주택자 중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분들, 그동안은 중과세 했는데 요 기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중과세를 배제한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 물건 중 2년 이상 보유한 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년 이하는 안 되는 거고요. 분양권도 안 됩니다. 2년 미만 당연히 안 되고요. 2년 이상 보유한 것만 가능합니다. 일반 과세라는 거는 양도 차익의 6 내지 45%.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양도세 뭐 45%면 무조건 45% 내는 걸로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뭐 1,200만 원까지는 6%, 4,600만 원까지는 15%, 8,600만 원까지는 뭐 24%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그 혜택이라면 뭐 중과세를 안 하는 혜택도 있지만은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양도세 중과세일 경우에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안 됩니다. 3년 초과 보유하면은 1년에 2%씩 최대 30%가 공제됩니다. 이거 1가구 1주택 공제랑 다릅니다. 1가구 1주택은 80%까지 공제되는데요. 이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최대 30%까지만 가능하고, 예를 들어 이제 11년 보유했다면 22%가 이제 양도 차익에서 감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년 5월 10일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뭐 그동안에 세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일단은 23년 5월 10일부터는 다시 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그 비규제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계속 일반 과세입니다. 요 일반 과세고요. 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6 내지 45%에 플러스 20%가 중과세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26에서 65%가 되는 거죠. 거기에 지방세 10%가 또 추가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3주택자 이상은 어떻게 되느냐? 6 내지 45%에 플러스 30%가 되니까 실제로는 이제 36에서 75%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양도 차익이 10억 이상이라면 뭐 10억 이상인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 최고 세율의 75%에 거기 이제 지방세 10%가 추가되니까 최고 구간에서는 이제 82.5%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82.5%가 아니라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제 82.5%고요. 구간별로 이제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지만은 현재 민주당이 뭐 178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법 개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국회, 22대 국회는 24년 5월 30일 날 이제 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사실은 이 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도 이제 법은 쉽게 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개정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들 중에 이제 뭐 여러 경우가 있겠죠. 뭐 좋은 아파트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아파트 한 채에 뭐 재건축 그 입주권 있고 뭐 빌라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이 기간 중에는 일반 과세고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중과세가 다시 되기 때문에 허접한 주택은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비전도 없는데 잘 안 팔려서 가지고 계신 것들 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날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당분간은, 그리고 이제 종부세도 뭐 윤석열 정부가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양도세나 종부세 유지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회에 그 처분할 수 있는 것들은 처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뭐 시가에 내놓고 팔리기를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팔 때는 특히 이제 그 허접한 주택 같은 경우는 설사 뭐 손해 보면 뭐 세금 없죠. 그러니까 이제 손해 보면 세금은 없지만 하여튼 뭐 과거에 산 것들은 그래도 이제 이익이 꽤 날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처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골치만 아프고요. 그 다음에 저도 임대 사업하지만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허접한 거는 빨리빨리 처분하시고 그 처분할 때는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요즘 거래 잘 안 됩니다. 그냥 뭐 시가로 내놓으면 당연히 안 팔립니다. 과감하게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냥 가능하면 똘똘한 한 채, 진짜 좋은 게 2개다. 그럼 뭐 2채 정도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하여튼 너무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결국은 종부세 피할 수 없고요. 또 양도세 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뭐 또 이제 일반 과세 시행하면은 그때 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집값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분간 현재는 좀 거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금매만 거래되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집값 그렇게 떨어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먼 훗날,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한 2030년 전후가 될 겁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은 3기 신도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되고요. 또 인구 감소 효과도 그때 가면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2001년생이 이제 2030년에 30세가 되죠. 그때부터는 수요가 많이 줍니다. 지금 이미 인구가 줄기 시작하지만 그거는 주로 이제 유아 인구이기 때문에 주택 수요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2030년 정도부터는 실제로 인구 감소가 주택 수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뭐 정확하게 2030년부터 떨어질 거라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2030년 전후로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일단 뭐 한 20, 30% 하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거기서 반등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 팔아야겠다. 이제 집값 하락한다. 그러면 못 팝니다.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하여튼 뭐 한 채 정도는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보유하는 게 좋고요. 또 뭐 불가피한 경우 2채까지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하여튼 허접한 주택은 이제 처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무주택자들은 어떠냐? 뭐 무주택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집값 하락할 거다. 그래서 이제 안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계속 무주택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안 사셔도 됩니다. 근데 당분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집 한 채 정도는 그냥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좋지 꼭 집을 그렇게 뭐 투자로 집값이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고 이러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무주택자는 하여튼 이 양도세 중과세 배제 물량이 요 시기를 통해서 이제 팔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그 잘 골라서 사셔도 되고요. 뭐 1주택자도 거의 영향 없습니다. 무주택자 영향 없고요. 1주택자도 거의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뭐 1주택자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퍼 바꿔타기 하실 분들은 이런 기회에 이제 하시면 좋고요. 무주택자는 뭐 하여튼 이럴 때 오히려 이제 그 바이어스 마켓에서 좋은 거를 싸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무주택으로 견딜 수 있다면 뭐 버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버티다 막차를 타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허접한 주택은 처분하고 당분간은 똘똘한 한두 채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